자, 이번 시간 국내 항일 운동의 전개입니다. 페이지는 336쪽이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임시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로 시야를 한번 돌려보자라는 거죠. 민족운동, 항일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이제 첫 번째 사회운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일단 사회주의라는 것이 유입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판서로 미리 보기, 그리고 칠판에다 제가 적어 놓은 거를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여러분 사회주의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주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데, 사회주의 좋은 거 그러면 이거 저기 뭐야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자본주의는 있어도 사회주의는 없어요. 순수 사회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홍길동전에서나 나올 수도 있는 사회주의. 뭡니까? 모두 잘 살고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렇죠? 이것이 사회주의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우리 저 위에 북쪽에 그쪽에서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상하게 우리한테는 느낌이 안 좋은 걸로 우리가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데, 원래 막스 베버의 사회주의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잘 열심히 같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잘 살고 그러면 아주 그냥 아름다운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요, 20세기 후반, 20세기 말엽에 싹 다 붕괴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에이 선생님 중국 있는데요? 중국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주의가 맞다면 중국에서는 그 자유무역을 하면 안 되죠. 자유무역은 자본주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작용으로 이 사회주의는 다 붕괴했습니다. 사회주의는 현실 불가능한 이상국가를 사회주의라고 해요. 그렇다면 북한은 뭡니까? 북한은 이제 20세기 말에 벌써 사회주의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해서 자신들이 이상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아닌 거예요. 자, 그것을 일단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럼 사회주의가 좋은 거구나. 맞아요, 좋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와전돼서 제가 또 말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 잘못했습니다. 자, 판서로 미리 보기에서 보세요.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일단 1917년에 러시아의 혁명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 보통 이제 3월 혁명, 2월 혁명, 10월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러시아에서 왕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공화정이 수립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정권, 요런 정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상하게 막 변화하고, 결국에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확대가 되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세계사고. 그렇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사회주의는 엄청나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주의를 쫓아오는 나라에 대해서 세계 약소민족 있죠? 약소민족들,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식민지 국가들 있잖아요. 이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있다가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공표를 하고 있었고, 자, 1918년 민족 자결주의, 윌슨이 이 미국에서 얘기했던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919년 3.1운동을 거쳤습니다. 미국에서 도와줬습니까? 우리 민족 자결주의라며.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항거를 했었는데 도와줘야지. 안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는 사회주의가 없었어요. 이 이전에는 사회주의를 믿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는 아니지, 대부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전에는 거의 다가 민족주의 계열 지도자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외교로서 이제 하자. 아니면 이제 의병 투쟁 을 확대해서 무장 투쟁 쪽으로 가자. 이런 쪽이 이제 다였는데 대부분 민족주의 계열이었죠. 그런데 이후기에 이제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때 우리가 3.1 운동에 대학살을 우리가 당하면서 미국도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야를 조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요. 소비에트 연방. 그렇죠. 소련이라는 나라는 정말 식민지, 약소민족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뛰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봤구나. 이 사회주의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구나.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식인들이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의 우리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얘들은요, 이 약소민족 해방을 위해서 국제공산당 기구를 만듭니다. 이름하여 국제공산당 기구인데, 이게 뭐냐면 코민테른이에요. 이 코민테른을 만들어 놓고 이 코민테른에서 각 세계의 약소국을 지원을 해주고 사회주의를 확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인 계층이 거의 다 이제 3.1운동 이후에 지식인 계층은 이 사회주의를 연구하면서 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찬양 아닌 찬양을 하게 되고, 이때 코민테른에서 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도와줘야겠구나 그러면서 서울에다가 국제공산당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제2차 공산당 회의 뭐 이런 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국제공산당이고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딱 보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전까지는 이제 민족주의가 지도자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회주의, 대부분 지식인 계층은 사회주의로 돌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서로 각 장단점이 있어요. 민족주의의 장점은 뭡니까? 민족주의는 국제 노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사회주의의 장점은 뭐예요? 이 결속, 응집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단점은 뭡니까? 민족주의는 조금 사회주의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좀 무력에서 딸리고, 사회주의는 무력은 기가 막히죠. 그렇죠? 왜냐? 사회주의는 뭘 봐야 돼요? 일단 피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름에서 해방, 혁명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력하단 말이지, 어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피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은 무조건 무장투쟁이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어떻게 개돼지기 때문에 개돼지는 잡아야 되는 거죠. 때려잡아야지 무슨 말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이제 1920년대 되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양분화되면서 우리 독립 노선이 이제 바뀌게 돼요. 독립운동 방향이 흐름이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일본 놈들 총 쏘죠. 막 우리가 막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은 막 가면서 일본 놈들 보면 총 쏘고 칼 막 하고, 그리고 폭탄 던지고 막 이렇게 격렬한 투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고, 민족주의계는 또 서로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쟤들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인을 이렇게 하고 이 폭동 이런 것을 유발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사회주의는 저 입만 사는 놈들 봐봐,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독립 그래 그렇게 해서 남한테 빌붙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독립했어, 그러면 제대로 된 독립이 될 것 같아? 자주 독립 뭔 거야?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게 되는 1920년은 정말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1920년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일본 놈들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총독부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총독부는 엄청 짜증나는 게 누굽니까? 사회주의죠. 죽겠는 거죠. 예전에 민족주의, 총독부가 1920년대 들어와서 어떤 걸 얘기했죠? 민족 분열.
민족 분열을 야기시키는 거, 그렇죠? 친일파 양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민족을 분열시켜라, 이간질시키고 친일파를 해서 앞잡이를 뽑아라, 막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민족주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민족주의 애들은 조금 수긍하고 앞잡이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절대 그렇지 않죠.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어라고 하면 혀 깨물어 버렸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잡으러 딱 가면 생포하는 게 일이죠. 가야면 자결하고 막 총 막 머리 쏘고 그냥 자살하고 자결해버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완전히 독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게다가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은 어디에 사는지 딱 보여요. 니들 거기 사는구나. 근데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막 폭탄 던져놓고 숨어버리죠. 어디 있는지 못 찾아. 죽겠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골머리를 썼다가, 아 그래 이거 하자라고 하면서 얘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원래 일본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하여튼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드는데요.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치안을 선동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다 이거예요. 사회주의는 암살, 폭력, 파괴, 폭동 이런 것들을 선동한다 이거죠. 그 뭐예요? 치안을 흔드는 일이죠. 그래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든다. 사회주의 탄압하겠다라는 얘기지요. 자, 양과로 2번의 학생운동인데요. 자, 일단 이제부터 1920년대 항일운동을, 국내 민족운동을 공부를 할 건데, 1920년대 들어오면서 1910년대는요,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조용히 비밀리에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 1920년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본 놈들이 문화 통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등장을 합니다. 자, 어쩔 거야? 나 독립운동가야. 독립운동가죠? 야,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 이거 죽겠네. 일본 놈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1910년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가? 막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1920년대 분위기 아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저놈 뒷조사해봐. 이렇게 되면서 확실한 물증을 잡았을 때 딱 잡아가지고 막 고문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1920년대에 들어서는요, 어느 정도 얘들의 탄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1920년대는 엄청나게 독립운동이 활발한, 독립운동의 꽃을 피운 1920년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 들어가면 사회주의가, 없던 사회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운동도 점차적으로 격렬해져요. 자, 양과로 2번의 학생운동입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도 사회주의가 들어가요. 이제부터 공부하는 거 다 사회주의가 들어갑니다. 자, 60만세 운동.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인데요. 192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순종 황제가 승하합니다. 순종 황제가 승하하는데 예전에 고종 황제 승하했을 때는 3.1운동, 그렇죠? 근데 순종 황제가 승하를 했어요. 역시 독살설이 퍼져요. 우리 민족 감정이 용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건 안 된다. 우리 만세운동 전개하자라고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계, 민족주의계, 그렇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봤지 않느냐, 조직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운동이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이것이 일본 놈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치안유지법을 들이밀어가지고 체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체포당하면서 누구밖에 안 남아요? 학생밖에 안 남죠. 이 학생들이 야 이제 어떡하냐 이거. 어르신들 다 잡혀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3.1운동 몰라? 3.1운동 누가 했어? 우리 학생들이 했어. 우리끼리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순종의 장례식날, 장례일날 장례행렬 따라가면서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짖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60만세 운동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의 60만세 운동 기억번 배경 뭡니까? 순종의 인산일, 고종의 인산일은 3.1운동, 순종은 60만세 운동입니다. 니은번 전개 맨 끝에 보세요. 학생들의 주도로 순종의 장례 행렬에서 만세운동 전개를 했었다라는 거죠. 디귿번 민족유혈당운동과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하고 어떻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 뭡니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목표는 같아요. 뭡니까 일제타도 독립쟁취예요. 그런데 방향에서 갈등이 막 엄청나게 심해지죠. 물과 기름이에요. 흡수할래야 흡수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 섞으면 나눠지잖아. 이 딱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세요. 사회주의, 민족주의 한번 붙을 뻔했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울 게 아니구나. 우리도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민족유일당, 민족이 유일당 하나의 당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결합, 이런 움직임. 그래서 결국에는 1927년에 이게 완성이 됩니다. 아무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지금 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걸 가지고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데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1년 뒤에 1927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인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중요해요. 자, 337쪽 한번 볼게요. 그 표 밑에 보시면 동맹휴학이라고 돼 있죠. 60만 세 이전에는요. 60만 세 이전에는 학생들이 그 식민 교육에 대한 한거 조금 이제 소극적이죠. 독서회라든가 이런 식민 독서회 말고 식민 교육에 대한 차별적인 한거 요 정도에 그쳤다면 60만 세 운동 이후에는요 조직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생들이 연합을 하는 조직단체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60만 세 이후에는 독서회 이런 학생 비밀단체들이 조직되면서 활발하게 연계투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60만 세 운동이고요. 자, 그리고 이 광주 학생항일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광주 학생항일 운동. 그래서 1929년에 있었는데요. 이 광주 학생항일 운동은 또 나주와 광주를 왔다 갔다 하는 통학 열차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차 안에서. 그래서 이 기차가 광주행 기차예요. 그래서 광주로 가는 기차인데 이 안에서요. 그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이 이 일본 놈들한테 희롱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쁜데, 야, 가방 내가 들어줄게. 아이스케이크 막 이런 거. 이렇게 희롱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 옆에서 왔던 한국 학생 박준채라는 학생이 이 모습을 보고 이것들 봐라, 이 쳐죽일 것들, 허이, 야, 니들 지금 이러면 돼, 안 돼? 라고 하니까, 이 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 조센진 정신 나왔구만 그러면서 우당탕탕 했는데 이 박준채가 싹 다 두드러 패버렸습니다. 이게 열차 안에서 벌어진 건데 광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렸죠. 기차 안에서 내렸는데 내려가지고 박준채가 딱 가서 일본 놈들한테 어이 이리 와. 너 아직도 사과 안 했어. 빨리 사과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초센진 그러면서 막 두드러 다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예요? 광주역이에요. 광주역에 순사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삑삑 하면서. 그래서 이 학생들을 폭행으로 엮어서 그 경찰서에 끌고 가서 수사를 하는데 편파적인 수사겠죠, 당연히. 그래서 박준채 네가 잘못했네. 네가 뭘 잘못해요? 잘못하기는 막 그러면 자, 니들은 빨리 학교 가. 니들 학교 늦었으니까. 그리고 니들 아무 일 없는 거야. 니는 피해자고 가. 뭐 이런 식으로 편파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 것을 알고요. 1927년에 우리 사회주의와 민족교육회가 연합해서 만든 거대 독립단체 신간회가 있었는데요. 이 신간회는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합법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에서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순사놈들 봐라. 야, 신간회에서 진상 빨리 가서 조사해봐라.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꾸립니다. 자,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 박준채를 가서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변호사들 꾸려가지고 막 도와주고 박준채, 야, 이거 잘못됐네. 뭐야, 이거 순사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도와주게 되는 신간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밖에 광주에서 광주 사람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런 쳐죽일 일본 놈들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제2의 만세운동이 다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 기억본 배경 일제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입니다. 자, 60만 세 이후 항일운동 사람들이 학생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터졌죠. 이 박기옥은요. 박준채는 누나예요, 누나. 사촌 누나.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당했는데 누가 저 같았어도 지금 막 누나가 그랬는데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렇죠? 자, 아무튼 니은번 전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죠. 나주 광주 통학 열차에서 한국 여학생 희롱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이 이제 폭력 사태로 이제 벌어지니까 일본 놈들이 체포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했고 그 아래 신관에서 진상조단을 파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세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의의를 보세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뭐라고 써 있어요?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민족운동으로 승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막 최대까지는 아니지만 이때는 아주 최대 항일운동으로 번져버립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뭐야 이것들 그러면서 이것이 광주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고 광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막 퍼져요. 그래서 제2의 3.1운동으로 확대가 됐다. 자, 양가로 3번에 사회운동의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청년운동. 그래서 청년들도 맨 끝에 보면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고 돼 있죠. 총동맹이라는 거. 그래서 연합단체가 만들어졌고 동그라미 2번에 소년운동인데 여러분들 그 방정환 있잖아요. 소년운동 하면 어린이날 방정환이잖아요. 방정환은 그 손병희 선생의 사위입니다. 손병희는 뭐를 만들었죠? 천도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천도교의 그 각종 지부가 있는데 그 산하단체 중에 하나가 천도교 소년회가 있었어요. 이 소년회를 정환아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방정환 선생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사위에게.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이 이제 소년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해서 일본 놈들이 가혹하게 어린이에게 이 노동을 시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날 만들어서 우리도 어린이에게는 가혹한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때 이제 잡지 어린이도 만듭니다. 그래서 어린이, 소년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 이제 방정환 선생이고 자, 방정환이죠. 그 천도교 소년회예요. 그래서 1922년에 어린이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어린이날 기념회를 1923년에 합니다. 1년 뒤에. 뭐 중요하진 않은데.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형평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형평운동이라고 하니까 형평 공평한 건가? 맞아요. 이것은 뭐냐면 백정들 여러분들 백정이 뭐예요? 백정이요? 고려시대 때 농민. 그거 말고 조선 이후에 백정 뭐라고 불렀죠?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백정인데 일제강점기에도 분명 일제강점기면 지금 뭐예요? 1910년대, 20년대면 우리가 신분제가 언제 없어졌어요? 1894년에 없어졌어요. 30년, 40년 가까이 되는데 유독 백정만 차별 대우예요. 그래서 백정들의 자식들은 학교에 가면 이 학생부 있잖아요. 학생부에 빨간색 막 점 찍어놓고 도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총독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야, 저 백정의 자식이래. 저 천한 것들 막 이러면서 계속 차별 대우를 하게 되니까 백정들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차별 대우하느냐 그러면서 백정들이 신분 해방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등하게 대우해줘라 이른바 형평운동인데 자, 그래서 진주에서 먼저 시작되는데요. 조선 형평사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1923년에 조선 형평사를 진주에서 만들고요. 자, 이것이 이제 계속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이 1928년 정도 가면 뭐가 들어가냐면 당연히 사회주의가 들어가겠죠. 사회주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백정이라고 하면 등치가 얼마나겠어요? 게다가 뭐 들고 있어요? 도축업, 망치, 해머, 그리고 칼. 자, 이런 등치 좋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딱 접목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게 살벌해지죠. 그러면서 자,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해보자.
니들도 독립운동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니 민족 운동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 이 형평운동입니다. 요것도 그래서 이게 특이하잖아요. 백정 그리고 진주에서 그렇죠. 그래서 특이하죠. 민족운동으로 발전이 돼서 이것이 형평운동이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4번 시험 보면 2번 이상 시험 문제에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형평운동, 백정들의 사회적 신분차별로 인해서 조직된 신분 해방운동으로서 조선 형평사가 1923년에 만들어지고요. 민족운동으로서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의미가 남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337쪽에 우리가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60만 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족 유일당 운동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1920년대는요. 아주 그냥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자, 1920년대 독립운동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337쪽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양과로 1번의 배경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기억번. 중국의 1차 국공합작이 있었습니다. 자, 1924년에 있었는데, 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계속 독립운동이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계속 이루어져요. 우리는 일본이지만 쟤들은 다른 나라, 그렇죠? 서양 열강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똑같잖아요. 이 중국에서요.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사회주의로 나뉘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중국에서요, 그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연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제1차 국공합작이에요. 이게 1924년.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 안창호 선생이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충격에 빠지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그 인원이 많은 큰 나라인데 이 큰 나라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을 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 쬐깐한 나라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고 일본 놈들이 비웃고 이 뭐냐? 우리도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북경에서 촉성회를 엽니다. 1926년에. 자, 모이시오. 중국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단합대회를 여는데 그것이 북경 촉성이에요. 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니은번 만주의 삼부통합운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다다음 시간 정도에 무장투쟁이 들어가요. 무장투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요렇게 분위기가 막 휩쓸려 가고 있을 때 338쪽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그 양괄호 2번의 정우의 선언 있죠. 그 아래를 보시면 돼요.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전개. 자, 1920년대요. 큰 두 줄기가 있었죠.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물과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흡수될래야 흡수될 수가 없고 서로 싸우고 있죠. 니들이 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들 말만 하고 말이야. 니들 야 사람 죽이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러던 와중에 민족주의계에서 내부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계에서 타협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타협론을 제시합니다. 이상한 애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것은 어디에 타협하는 거냐? 일제에 타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들을 자치론자라고 하고요. 기회주의자라고도 합니다. 기회주의자. 자,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독립운동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일제 보호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라는 거죠. 저도 이 일본 놈들에게 빨리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지금도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나 일제 탄압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놈들은요 지금 문화 통치를 하고 있죠. 약속을 지키고 있네요. 아주 얘들은 따뜻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제를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여기까지 독립운동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호하는 이 보호 아래에서 있을 때는 얘들이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일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하니까 일본 놈들이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해보라고 안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보호 아래에서 일제하고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보호 아래 일본이 원하는 방향 그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어떻게 이게 독립운동이에요? 그렇죠?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 이 이광수 그리고 동조하는 것이 이제 최린인데 그 내용이 맨 위쪽에 있습니다. 338쪽에 동그라미 2번에 국내 민족유일당 움직임이에요. 기억번 민족주의의 분열. 그래서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이 일제 타협적인 지금 뭐예요? 친일 행각이잖아요. 일본하고 지금 타협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니은번 60만 세 운동의 영향.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뭉칠 뻔했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민족주의계에서 깜짝 놀라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쟤들이 그럼 정신이 나갔나? 야,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거 친일이야. 무슨 소리야? 친일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나 독립운동가야. 독립할 거야. 그런 식의 말이, 야, 너네 참 진짜 너 공부 적당히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이 모습을 보고 아주 웃고 있죠. 저 정신 나간 놈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말로만 하고 머리 쓰더니 결국에 꼴 좋다. 지네가 친일 행각을 하고 있는데 친일인지도 몰라. 저 정신 나간 놈들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언제 얘들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언제 얘들한테 물들어서 친일로 돌아서게 되면 이건 진짜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계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계든 사회주의가 오니까 어이가 없죠. 야, 빨간 애들 너네 빨리 가. 뭐 하려고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얘들아 니들 지금 이런 거 내가 알아. 와서 지금 불난집에 붙여있지? 지금 짜증나는데 지금 뭐 어쩌라고? 아주 갈등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정우회 선언을 해.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환영식 뭐 비슷한 건데, 니들이 참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사회주의 거기에 뭐 하려고 가? 니들한테. 야, 어찌됐건 왔으니까 뭐 그거 초대장 놓고 가. 사회주의가 그러면 부탁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사회주의 애들이 원래 이렇게 안 하죠. 거꾸로 돼 있죠. 사회주의가 막 이래야 되는데 저 자세야 이상하죠. 그래서 그 초대장을 들고 한번 가봤어요. 정우회 선언. 정우회구나. 여기가 딱 갔더니 누가 봐도 정우회. 왜? 온천지가 빨간색이야. 확 빨간색. 우우 막 하면서 혁명이네 뭐 붉은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못 왔다 얘들아 우리 가자. 이렇게 되는데 자 마이크 지금부터 전우회 선언을 선언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얘기가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우회 선언이 딱 그 요예요. 요지는 뭐냐? 자, 우리가 지금 목표는 뭡니까? 일본을 타도하는 목표입니다. 자, 일본을 타도하고 일본이 공통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족주의와 싸워서는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지. 차라리 민족주의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제를 타도하고 일제를 몰아낸 다음에 우리만의 자주국이 생겼을 때 그때 민족주의네 사회주의네 그때 가서 싸우든가 말든가 해도 지금 당장은 뭉쳐서 힘을 합쳐서 일본을 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적 민주 쟤들 왜 이래? 근데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안 그래도 얘들이 등장을 짜증났는데 좋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이때부터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연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정우회 선언이 1926년에 있었어요. 게다가 60만 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촉진제로 작용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뭉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신간회입니다. 이 신간회는요. 1927년에 만들어진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이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해서 이 신간회 전국에 128개 정도의 지회를 가진 엄청난
운동 단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신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양괄호 2번의 정우회 선언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인 정우회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협동전선을 발휘하면서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양괄호 3번의 신간회인데 1927년에 만들어졌죠. 자, 동그라미 1번 창립.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최대 합법 항일단체예요. 우와!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자, 합법이에요. 자, 어이가 없죠. 항일단체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항일단체가 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총독부에서 인정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자, 잘 보세요. 일본 놈들이요. 이 내용을 다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 근데 일본 놈들이 이걸 지금 정부에서는 야 얘들 사회주의 치안유지법 야 들이대면 다 잡을 수 있어. 가자. 야 잠깐만 있어봐. 이거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얘들끼리 연대해서 딱 하면 뭔가 만들 거란 말이지. 자, 우리가 이걸 합법화해 주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뭐 이거 합법화를 내줘? 야, 이거 만약에 우리가 두드러 잡는다고 땅 치면 얘들 다시 또 미꾸라지처럼 딱 숨을 건데. 그거죠. 얘들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이걸 합법화 해버리면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양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고 전국적으로 쫙 되면 뭐예요? 그물망이 쳐진 거잖아요. 합법. 그러니까 이 안에서 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싹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독립투사를 일망타진한 계획으로 합법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점만 있느냐? 아니죠. 장점도 있어요. 왜냐면 신간회에서 아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었죠. 얘들 1929년에 광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있어요? 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들 야이씨 윽박지르고 막 그랬는데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 파견됐다고 그랬죠. 그럼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게 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도와줬겠어? 아니죠. 신간회잖아요. 합법단체입니다. 순사죠. 근데 우리가 누구 보냈다고? 변호사 보냈어요. 변호사가 가죠. 순사가 뭐요 당신? 나 조선진인데 아이 조선진 막 나 변호사야. 나 신간회. 아,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는 차지하고 항일운동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참 대단한 거지.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한바탕 했었다라는 건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1931년에 해소되는데 아무튼 신간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민중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민중대회라고 하면 뭡니까? 그 지방에 가서요. 농촌에 가서 농촌들이 뭐예요? 소작쟁이 막 이런 거잖아요. 소작쟁이 같은 데 가면 자,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자, 단체가 가서 우악 하는 거죠. 그리고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왜 이런 수모를 겪는지 아십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공부합시다. 막 그러고 와, 울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막 시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막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신간회입니다. 자, 민중대회 개최하고요. 전국 순회 강연, 그리고 노동쟁이 소작쟁이, 맹유투쟁, 광주학생 항일운동 막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신간회의 강령을 한번 보실까요? 1조,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그래. 2조,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봐봐요. 단결 나왔잖아요. 이 단결, 그렇죠? 3조는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라고 돼 있죠.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얘들 싫다 이거죠. 자, 이 강령만 봐도 신간회인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이 뭐다? 신간회다라고 이제 딱 나와야죠. 동그라미 3번의 해소입니다. 기억 4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노선면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자,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요. 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디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락을 받아야 되고. 그럼 연락은 누가 잘 받아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받으면 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애들이 연락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연락 받으면서 거기에 지원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애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야, 저 지역에 뭔 일이 있다는데 좀 도와줄래? 우리가 갈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가서 활동적이잖아. 확 하는데 민족주의는 안 와서 이제 얘들이 사고 친 거, 아니면 얘들이 한 거,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합법단체니까 보고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총독부나 이렇게 일본 관청에 관서에 보고해야 되고, 사회주의는 열받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야, 왜 가면 갈수록 우리만 목숨 걸고 뛰어? 니들은 뭐 하는 거야? 야, 무슨 소리야? 우리도 같이 목숨 걸고 뛰는데. 야, 웃기는 소리지만 니들 그때 보니까 야, 가서 총독부 가서 커피 마시고 갔대. 야, 저기 갔더니 일본 순사하고 술 마시더라. 니들 아주 재미 좋아. 막 이러면서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요. 신간회가 만들어졌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국제사회, 국제공산당기구 코민테른이 있었잖아요. 이 코민테른에서 사회주의, 전 세계의 사회주의에게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하죠. 노선이 틀려도 목표가 같으면 반제국주의와는 어떤 단체든 연계할 수 있다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잘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신간회와 함께 이렇게 단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조금 있다 이렇게 갈등이 조장이 되잖아요. 갈등이 조장되면서 이제 깨질 타이밍에 저 제1차 국공합작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그것이 깨집니다. 그것도 민족주의자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깨져요. 그러니까 국제공산당 기구에서 얘기하죠. 전 세계 공산당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착각을 했었어. 역시 쟤들하고는 놀 수가 없는 놈이요. 쟤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깨시오 라고 하는 코민테른의 노선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안 그래도 짜증나는 잘 됐다라는 거죠. 깨자 막 그러죠. 민족주의가 야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회의를 계속 여는데 두 차례나 열어요. 그런데 회의가 다 깨지면서 결국에 신간회는 해소되게 됩니다. 여러분, 해소와 해체의 차이는 뭐냐면, 해체된다는 들어보셨죠? 해체는 뭐예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외부의 제3자에 의해서 깨지는 것을 해체되었다고 하고, 해소는 자연스럽게 자기 내부에 의해서 해체하는 것을 해소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동그라미 3번에 해소됩니다. 그래서 네 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노선면에서 갈등을 일으켰고요.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로서 이렇게 깨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양괄호 4번에 그 여성운동이 있는데요. 여성운동은 동그라미 2번에 뭐 단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3번만 하시면 됩니다. 3번에 뭐가 나오죠? 근우회가 나와요. 1927년 근우회는 여성들의 민족 유일당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못하는 일들을 여성 단체를 만들어서 이 여성 단체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간회에서 야, 전화를 받았어요. 야, 이거 좀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도와달래. 야, 가면 되잖아. 근데 죄다 여성 단체야. 야, 괜히 갔다가 잘못 터치하면 이거 그때 이제 근우회가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 건 우리한테 맡겨. 우리 여성단체야. 그래, 도와줘. 그럼 그럴 때 이제 근우회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우회가, 신간회가 못하는 일을 근우회가 하고, 근우회가 좀 힘에 붙이는 일은 신간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연계하면서 단체에 독립운동이 들어가는 것이 또 근우회입니다. 그래서 근우회는 1927년 여성들의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 그리고 신간회 자매단체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기관지 근우 나오죠? 사진이. 이 사진이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봅니다. 339쪽에 경제적 민족운동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냐. 자,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양괄호 2번에 민족기업가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회사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이 아주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이 민족 기업들이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쓰자라는 국산품 애용운동, 토산품 애용운동이 전개가 돼요. 토산품 애용운동. 그래서 우리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우리의 돈은 우리가 돌아야 독립자금으로 돌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물산장려 운동인데요. 전개 어디에서?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평양에서 시작되는
조만식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 평양에서 시작됐다가 어디로 확대돼요? 서울로 확대되고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는 것이 이 물산장려 운동이죠. 자, 대구에서 시작된 건 뭐예요? 국채보상운동. 평양에서 시작된 건 뭡니까?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보시면 활동 내 살림 내 것으로 토산품 국산품 애용운동. 결과 민족기업의 생산력은 부족하죠. 질도 안 좋아요. 게다가 누가 비판하냐면 이 사회주의계가 미친듯이 비판합니다. 이유는 뭐냐? 야, 이 자본가들한테 돈을 줬더니 역시 회사죠. 회사도 합법이잖아. 그럼 뭡니까? 일본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죠. 세금 계산, 계산. 그러면서 일본 애들하고 어쩔 수 없이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사회주의가 이렇게 욕하는 거죠. 잘 봐라. 우리가 돈을 갖다 줬지. 그랬더니 얘들 친일파 돼가고 있잖아. 이게 지금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잘 안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당시에 1920년대, 10년대, 20년대 거치면서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뭐만 시켰습니까? 초등교육. 그리고 실업교육, 막 공장에서 일하는 거 이런 것만 시켜요. 고등교육, 중고등교육은 시키질 않았습니다. 똑똑해져 봐야 자기들만 짜증나고 손해지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교육회에서 총독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대학교 같은 걸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교육회에서 얘기합니다. 야,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난 얘기한 거다. 나 이제부터 대학교 만들 테니까 건들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모금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기억관 배경. 한국 내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총독부에 사립학교 설립도 안 해주고 리온만 정계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상제가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고요. 사람들이 돈을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디귿번 결과 일제는 어떻게 해요? 쭉 이것들 봐라. 탄압 들어가겠죠. 탄압도 정도껏 들어가야죠. 너무 대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1920년대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학교를 만들어주자 그러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조선인들 잘 들어. 니들 대학교 입학하게 해줄게.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니들 너무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만들었으니 어느 누구든 들어와서 대학 공부해 라고 얘기하죠. 조선인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돈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가서 공부하자 그러면서 흐지부지 되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게 겹치면서 사는 것도 퍽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됐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는 건 대부분 일본 사람, 극소수의 한국 사람. 그럼 극소수의 한국 사람이라면 뼛속까지 친일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가 경성제대 나오셨대. 쉬쉬요. 그렇죠? 그러면 친일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집 가문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농촌계몽 운동입니다. 농촌계몽 운동. 이 국사를 하다 보면요. 자신의 그 조상들도 돌아보게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잘못한 거 없을 겁니다. 자, 농촌계몽운동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30년대 초반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렇죠? 초반으로. 그 농촌계몽운동 그겁니다. 자, 글자를 모르는 당시의 문맹자들이 80% 이상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80% 이상이 문맹자였어요.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데 무슨 독립운동이고 그렇죠? 어떤 이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 있다. 농촌을 계몽시키자라고 하면서 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이 직접적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농촌을 계몽시키자라고 하면서 강연회, 야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촌에 천막 쳐놓고요. 칠판 요만한 거 하나 해놓고 기억, 니은 하면서 가리키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다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농촌 계몽운동이에요. 자, 이것을 그 언론사들이 그 앞장서서 계몽운동을 전개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앞장서서 계몽운동을 전개합니다.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운동, 그리고 분하로도 운동은 동아일보. 그래서 문자를 보급하자라는데 1929년부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1929년이니까 20년대 아닙니까? 30년대 초반으로 풀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문자 보급운동. 그래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포스터가 딱 있는 거. 그리고 한글 원본 이런 것들 배포. 요거 조선일보에서 했던 문자 보급운동. 디귿번에 분하로도 운동인데 분하로도 운동은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어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농촌을 계모하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분하로도 운동 문자 보급 운동이 나오면 뭐다?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이걸 가지고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일본 놈들이 탄압을 합니다. 야, 이놈들 봐라. 아, 웃기는 놈들이네. 알았어.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탄압을 하는데 농촌을 어떻게 또 탄압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 한 게 없어요. 농촌 진흥 운동. 여러분들, 농촌 진흥 운동. 와, 농촌 계몽운동 한자 차이니까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절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농촌 진흥운동. 일본 놈들이 탄압한 거예요. 총독부의 식민정책인데 농촌을 진흥시키자라는 거예요. 농촌을 진흥시키면 뭐 물자들이 그 식량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농촌을 진흥시키면 일단 농촌 사람들이 바쁘죠.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농촌 진흥. 그래서 전쟁 물자를 수탈하기에 딱 좋죠. 농촌을 개발시켜요. 야, 빨리 더 만들어, 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강연회 이런 것들 다 가서 때려 부시고 막 이런 일들을 벌여버리는 게 이 조선 총독부입니다. 자, 340쪽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인데요. 엄청나게 뭐 자세하게 간단합니다. 농민운동, 노동운동. 자, 여러분들 요것은 요렇게만 써놓으세요. 그 맨 아래 보면 중간쯤인가? OX 문제 위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는 생존권 투쟁입니다. 생존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농민운동은 당시 소장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소장료가 거의 뭐 80%에 육박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농민들이 10% 정도밖에 못 가져갔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죠. 노동운동 밤새 야근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임금 요런 것들의 문제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막 일 시키고 4시간만 지우고 막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생존권 투쟁이죠. 우리 소장료 좀 낮춰주세요. 자, 우리 사람답게 좀 일합시다. 8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시면 안 돼요? 임금도 좀 주세요. 좀 줄여주세요. 이런 쪽으로 부탁조라면 20년대 후반으로 가잖아요.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요. 완전히 격렬해집니다. 생존권 웃기지 마. 민족투쟁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웃긴 놈들이네. 야, 니들 사람이야?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사회주의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가 격렬해지면서 1930년대는 적색투쟁이 들어갑니다. 적색 노동조합, 적색 농민조합 막 이렇게 해서 적색투쟁인데 이건 뭐예요? 항일 무장투쟁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력투쟁이 가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이때 가면 아주 시원시원하죠. 자, 그 노동운동. 자, 임금 막 해달라. 막 빨간 거 딱 쓰고 와 하죠. 이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그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불법투쟁이 되는 거죠. 밤에 저기 아주 저 공장의 사장이 아주 도둑놈이야. 그렇구나. 쑥쑥하죠. 자, 몇 월 며칠 몇 시 오케이 가자 습격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공장 때려 부시고 불질러 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게 30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일투쟁 쪽에 우리가 그 책에다 실어놓은 것이 농민운동, 노동운동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아시면 됩니다. 자, 농민운동이 1924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어요. 암태도 소작쟁인데 암태도라는 곳에서 문제철이라는 놈이 식민지주, 악덕지주예요. 이놈이 80%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죠. 그래서 청년들이 도와준다고 뛰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태석이라는 청년이 가서 여러분 제가 한번 도와드릴까요?
아이, 학생 힘들 건데 한번 해봐. 예,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이 대신 도와주셔야 돼요. 아, 그래, 하자. 갑자기 빨간 두건을 쓰죠. 자, 여러분 절 따라하세요. 소작률을 낮춰달라. 그러면서 조직화되는 거야. 와, 문제 처리가 뭐야 쟤들 막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와 이렇게 되니까 1923년에 시작한 이 소작쟁이가요.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막 구호 물품 막 지원 물품 막 쏟아져요. 막 택배 막 오고 막 그러면서 사랑해요 사태석 막 화이팅 우리의 태양 막 그러면서 이겨주세요 막 이런 거. 결국에는 1년 만에 투쟁을 겪어서 40%로 낮추게 되는 쾌거를 얻게 되니 이것이 그 유명한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자, 이 노동운동은요 원상 노동자 총파업을 아시면 됩니다.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인데요. 이것은 원산에 있었던 그 라이징 선이라는 석유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석유회사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근로자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감독관은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조센진 빨리 일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하는 거 아니오. 이게 말대답이야. 그러면서 막 두들 팬 거죠.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원산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원산항에 모여가지고 집결해가지고 거기 가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던 원상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암태도 소작쟁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 두 가지가 나오면 뭡니까? 이것이 1920년대에 있었던 농민운동 노동운동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또 그래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쭉 이렇게 간 게. 자,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게 딱 보면 1920년. 그래서 여기서 뭐 한 1928년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여기 농민운동, 노동운동이라고 써 있어요. 뭐예요? 가에 무슨 일이 있어요? 사회주의의 유입이죠. 이게 정답.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좀 길었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들어가겠습니다.